시 여학교에서 교사 겸 기숙사사감을 하는 비 여사는 딱딱한 독신주의자이자 독실한 기독교도로 유명하다. 마흔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녀는 주근깨 투성 얼굴에 처녀다운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모습이 곰팡이 핀 굴비를 떠올리게 한다. 여러 겹주름이 잡힌 널쩍한 이마와 숱이 적어서 제대로 머리를 올리지 못하고 엉성하게 빗겨 넘긴 머리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올린 머리는 이미 늙어가는 모습을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보낼 때면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칠 만큼 그녀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비 여사가 질겁을 하며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법이지만 유명한 학교이자 예쁜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편지가 날아들어왔다. 기숙생에게 오는 편지를 일일이 검사하는 터라 그런 편지도 당연히 비 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달한 내용을 보는 족족 그녀는 더할 수 없이 흥분해서 얼굴이 붉고 파래졌다 하며 편지든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를 낸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앙이었다. 하교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녀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서서 딱 마주 선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님의 기색을 살피며 겁부터 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모기 같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나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딱 무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듯 의자를 우당탕탕 끌어당겨 철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냥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 선생과 제자는 작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앉은 뒤에도 내 죄를 내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으로만 쏘아보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꺼내어 학생 코앞에 던지며 이게 누구한테 온 거냐 하고 추궁을 시작한다. 앞면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으니 저한테 온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캐묻기 시작한다. 그런 편지의 특성상 보낸 사람 이름이 분명하지 않아서 주저주저하다가 자세히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너한테 온 걸 내가 모른다는 말이냐 하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내용을 읽어보라 해서 어리둥절한 학생이 조용조용 달콤한 구절을 입에 올리면 비 여사의 화는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짓인지 기어이 알아내려고 한다.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남자의 일이며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변명해도 믿지 않는다.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퇴학시킨다는 둥. 자기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없다는 둥. 분명 행실이 나쁜 일이 있었을 거라는 둥. 심지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했을 테니 어떻게 남자와 접촉하게 되었냐는 둥. 자칫 잘못해서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회에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쳐서 말하기라도 하면 남자의 눈빛이 어땠냐, 표정이 어땠냐, 무슨 말을 했냐 등등 속속들이 캐물으며 달래고 볶아서 충분히 10년은 늙게 만든다. 2시간이 넘도록 추궁한 끝에는 남자란 믿을 수 없는 존재며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악마라고 연애가 자유니 신성하니 하는 것도 모두 마귀의 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변을 토하며 한참 설교를 하다가 닿지도 않은 마룻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끝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악마의 유혹에 빠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가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대든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형제라도 규칙이 어떻다느니 수업 중이라느니 무슨 핑계를 대든 돌려보내기가 일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동맹유학을 했고 교장의 설득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하지 않았다. 비사감이 관리하는 그 기숙사에 올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 아니 괴상한 일이 생겼다보다는 발각되었다는 게 맞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인지는 귀신도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벽 1시, 2시가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콤한 잠에 빠졌을 때 갑자기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말소리가 새어나오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 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렸지만 잠결이라 뒷산에 굴러다니는 마른 잎사귀 소리나 달빛의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로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인가 싶어 무서워서 동무를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자기 생각이 너무 황당무계함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며 학교 근처 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거나 다른 방에 자는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다시 잠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가 왔다. 어쩌다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 번째 학생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을 깨운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봐. 한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 번째 학생은 동그란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어. 도깨비가 나타난 건가 하고 두 번째 학생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이상해한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을 뿐더러 장난치고 짓궂은 짓 잘하기로 유명한 세 번째 학생은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참 이상한 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잠 안 오는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가 낄낄 웃었다. 새 학생은 움찔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고요한 밤중에 다른 방에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소리를 바로 옆에서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훈 씨, 그러면 정말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다고 하시면 전 얼마나 기쁠까요?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이 타는 듯한 가슴을 이제야 아셨나요? 열정에 찬 남자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하며 이제 그만 놔요. 키스가 너무 길어요. 혹시 남이 보면 어떡해요? 라며 애교 부리는 여자 말투가 들렸고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난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해도 길다고는 못하겠어. 그래도 짧다고 할 텐데. 남자의 피를 토하는 듯한 이 말끝은 여자의 자지러진 웃음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빠진 남녀의 달콤한 대화다. 감시가 심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새 학생은 얼굴을 마주봤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지만 점점 호기심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려고 학교 근처를 맴돌던 남자친구가 타는 듯한 가슴을 견디지 못해 밤이 깊기를 기다려 담을 넘어온 모양이다.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친구가 흰 손수건을 흔들어 남자친구를 부른 것이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긴 천을 늘어뜨려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아래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연인은 만나서 저렇게 사랑의 속삭임에 빠져든 것이다.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새 학생의 몸과 마음을 휘감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괴상한 소리가 또 들려왔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당신 같은 남자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정하게 거절하는 목소리.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줘요. 나를 구해줘요. 남자의 애타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세 번째 학생이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안을 했다. 다른 학생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났지만 의아함과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얼마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스럽게 소리 나는 곳을 향해 살금살금 기어간다. 어두운 복도의 잠에서 깬 새 학생의 하얀 모습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 나는 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멈칫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랐다. 그런 소리의 출처가 바로 자기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게 남자라면 혐오하고 침이라도 뱉을 듯하던 비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선 여전히 남자의 애타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애태워 죽이실 건가요? 나의 가슴을 찢어 죽이실 건가요? 내 생명을 맡기신 당신의 입술로. 세 번째 학생은 대담하게 그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떤 기괴한 광경인가.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고 그 내용물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펼쳐진 가운데 비 여사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일어나 앉아 있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 안으로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 굴비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입을 쭉 내밀며 남자 목소리를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새도 없이 갑자기 돌아서는 신용을 내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신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여자 목소리를 내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남자는 난 싫어요. 하다가 혼자서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기숙생에게 온 편지 한 장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그 목소리는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어머나, 저게 무슨 일이야. 첫 번째 학생이 속삭였다. 아마 미친 것 같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학생이 맞장구를 친다. 어쩜 저렇게 불쌍해. 하고 세 번째 학생은 손으로 모르게 흐른 눈물을 닦았다.